지금 우리가 이제 7장 교착 상태 하고 있고요. 교착 상태가 뭐냐라는 이제 개념하고 이런 것들 좀 배웠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게 교착 상태 중에서 그 예방 방법이 있고 회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탐색, 복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회피 방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예방하고 회피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설명하면은, 아마 비유를 하면은 뭐 저럴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있는데 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다 보면은 사고 날 위험이 있죠.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아예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가니까 그 부딪힐 염려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예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방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리소스 할당하는데 서로 이게 좀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뭐 번호를 정해가지고 낮은 번호부터 차례대로 요청을 한다든가, 아예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서 처리하는 게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회피 방법은 그 같은 도로 예를 들자면은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만든 게 예방 방법이라면은, 회피 방법은 양쪽으로 서로 교행하다 보면 부딪힐 염려가 있으니까 가운데 중앙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무조건 오른쪽 차선으로 가게끔 규칙을 정해 놓은 거, 규칙을 정해놔서 그 규칙대로만 가면은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이 교착 상태도 그 어떤 일정량의 규칙을 정해서 그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때 그 부분만 막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허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회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방 방법을 쓰게 되면은 간단하고 별 문제는 없는데, 예방 방법을 쓰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원천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를 하다 보니까 자원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원을 쓰더라도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활용도가 낮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처리량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게 뭐 그 좀 가능성 있는 거를 막다 보니까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회피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피 방법은 그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프로세서가 그 프로세서가 끝까지 사용할 때 그 프로세서 관점에서 보면은 사용하는 자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A라는 자원을 한 5개 정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게 어느 순간에 가장 최대로 필요한 게 5개예요. 그럼 처음에 하나만 5개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방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간에 그 할당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5개를 전부 다 요청을 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5개를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방 방법인데, 회피 방법은 처음에 하나 요구해서 사용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하나 요구하고, 또 필요하면 또 요구하고, 그래서 한 3개 정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더 요구 안 하고 3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를 반납할 수도 있죠. 반납하고 2개만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필요해서 또 요청해서 뭐 그 3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어쨌든 그 프로세스가 최대로 많이 사용하는 게 5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게 이 회피 방법에서는 그 미리 최대 얼마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도중에 A라는 자원은 최대한 5개 필요하다, 그다음에 B는 3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몇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미리 제시를 해야지 이 회피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본 전제가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데 최대 어떤 프로세스가 최대 몇 개까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이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그 프로세스가 지금부터 전혀 반납하지 않고 최대 사용량을 다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은 그 전에 뭐 다른 프로세스가 얼마든지 사용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방식이 회피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 이제 최대한 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기 전에 그 밑에 거 설명할게요. 기본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현재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같은 자원을 요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사용하다가 특정 프로세서가 공유하는 자원을 요청을 했어요.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자료를 그 프로세서한테 할당해 줬을 때 할당하고 남은 자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남은 자원 가지고 다른 프로세서들이 어떤 특정 패턴으로 요청을 했을 때에 자원을 줄 수 있고 자원을 다 사용하면 회수해가지고 그 회수한 거를 또 다른 데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세웠을 때에 끝까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관리하는 데 따라 가지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프로세스가 다 끝날 수 있다. 그 흐름이 나오면은 그 자원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자원을 주게 되면은 향후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자원을 요청했을 때에 요청하고 난 뒤에 그런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배당을 안 해주고 기다리게 하는 거죠. 기다리고 다른 프로세서가 먼저 하고 반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이 회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회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피 방법 알고리즘이 비슷한 개념을 쓰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뱅커스 알고리즘은 그 뱅커가 은행원이죠. 그러니까 은행원 알고리즘인데 요거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이제 꿔줘요.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200만 원 받기를 원하고 뭐 300만 원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0만 원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있는데 전체가 다 요청하는 걸 다 주려면은 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은행에 지금 한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2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먼저 한 200만 원 이내에서 요청하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그 사람이 쓰고 나면은 그 전에 200만 원 말고 그 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다 같이 이제 은행에 갚을 거 아니에요. 그 200만 원 빌려주고 쓰고 나서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300만 원 갚으면은 300만 원 가지고 또 그걸로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또 빌려줘서 그 사람이 쓰고 나면은 500만 원 회수하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빌려줘서 또 쓰고 난 다음에 갚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돈을 다 빌려주고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그게 이제 뱅커스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프로세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구하는 게 자원이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프로세서들의 자원을 요청해가지고 할당받아서 사용하면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다 반납하겠죠. 반납하면 그걸 회수해가지고 회수한 걸로 다른 프로세서들이 요청하는 거를 차례대로 어떤 순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차례대로 다시 줘가지고 이게 모자라지 않고 전부 다 모든 프로세서가 다 수행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는 게 뱅커스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사용해서 이 회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 이제 몇 가지 테이블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뭐 되기는 되는데 하여간에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뱅커스 알고리즘도 보면은 계속 얘기했던 네덜란드의 다익스트라 라는 사람이 이것도 만들었어요. 진짜 OS 이론 중에 아마 한 80% 이상은 이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사진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저도 다익스트라라고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계속 나오긴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1930년도에 태어나서 2002년도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 무슨 튜링 어워드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 이 사람이 다익스트라 어워드라 가지고 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OS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들으면은 알만한 대부분의 이론들을 이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업적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뭘 정의하냐면은
안정순열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안정순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어요. 프로세서가 N개의 프로세서가 있어요. N개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를 P1부터 Pn까지 어떤 순서를 하나 정했어요. 근데 이 순서는 순서는 N개면은 몇 가지 순서가 있어요. 이게 N 팩토리얼 개수의 가지수가 나오나? 순서가 굉장히 많은 순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순서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가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은 이거를 안정순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용어는 원래 세이프 시퀀스, 영어로는 세이프 시퀀스인데 한국 번역해 놓은 거는 안정순열이라고도 하고 안정순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같은 의미니까 뭐 그런 의미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요런 순열이 존재하는데 요렇게 돼 있으면서 이게 밑에 1, 2, 3 조건, 그러니까 1, 2, 3 해가지고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게 안정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정순열의 의미가 뭔지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먼저 이제 아까 보면은 이 회피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서가 내가 어떤 특정 자원을 최대 필요한 개수를 미리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가 몇 개의 이 자원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번이 뭐냐면은 앞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원 숫자, 그리고 2번은 현재 남아있는 개수.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최대 요청 가능량, 최대 요청 가능량이라는 건 그러니까 특정 프로세서 입장에서예요. 어떤 특정 프로세서가 어떤 자원을 최대로 요청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프로세서가 원래 필요한 최대 사용량, 최대 요구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를 뺀 게 최대 요청 가능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세서가 내가 어떤 A라는 자원을 최대 5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한데 현재 2개를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어. 그랬을 때의 최대 요청 가능량은 몇 개예요? 그러니까 5개에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를 빼면은 3개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 3개를 더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 3개를 더 요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최대 3개를 지금 당장 요청할지 아니면은 나중에 요청할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앞으로 어쨌든 최대 3개를 더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현재 남아있는 자원의 개수. 현재 남아있는 자원의 개수는 프로세스 입장이 아니라 자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은 한 가지 자원이죠. 그러니까 A라는 자원이 10개 있어요. A라는 자원이 10개 있는데 이 자원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서가 3개가 있어요. P1, P2, P3가 있어요. 근데 P1이 10개라는 자원 중에서 2개를 할당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P2라는 프로세서는 3개를 할당받아서 쓰고 있고, 그리고 P3라는 프로세서는 또 2개를 할당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럼 전체 10개 중에서 2개, 3개, 2개 쓰고 있으니까 7개가 할당이 돼 있죠. 7개가 할당이 돼 있고 현재 3개가 남아 있어요. 3개가 남아 있는 게 이 2번에 해당되는 현재 남아 있는 개수예요. 이게 현재 남아 있는 개수고, 그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앞으로 필요한 최대 자원 할당 수는 P1 같은 경우 최대 5개가 필요한데 2개를 할당받았으면은 3개가 최대 요청,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요구량이 아니라 최대 요청 가능량이 되는 거죠. 3개가. 그 3개를 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이때의 모든 PJ에 대해서, 그러니까 I보다 작은, 그러니까 PI라는 프로세서 I번째, 요 순서 중에 I번째 순서에 있는 프로세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I번째 순서에 있는 프로세서 관점에서 자기보다 앞에 있는 프로세서들, 그러니까 I보다 작은 J에 대해서 자기보다 앞에 있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요 수식이 만족하면은 안정순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수식은 뭐냐면은 2 더하기 3이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2 더하기 3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남아있는 자원에다가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순열에 있는 자원들, 내 앞에 있는 프로세서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 그 자원을 전부 다 합친 게 내가 앞으로 요청할 최대 요구 자원, 그러니까 최대 자원의 개수, 그 개수보다 같거나 크면은 안정순열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은 프로세서를 앞에 있는 프로세서부터 P0부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P0가 앞으로 자기가 필요한 최대 요구량을 요청해가지고 받으면은 쓰고, 그 다음에 다 쓰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반납을 해요. 다 반납하면은 그 다음에 반납된 게 현재 남아있는 자원 개수죠. 그거를 두 번째 프로세서가 필요한 프로세서보다 더 많으면은 할당 받아가지고 쓰고, 두 번째 프로세서가 또 자기가 가진 걸 다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수를 세 번째 프로세서한테 줘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I번째 프로세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앞에 있는 프로세서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들,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는 자원을 받아가지고 다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반납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 있는 프로세서들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하고 현재 남아있는 자원을 합친 게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보다 같거나 많으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안정순열이라는 거예요. 이 안정순열이 모든 프로세서에 대해서 P1부터 Pn까지 가면서 모든 프로세서가 그 안정순열 순서대로, 그러니까 P1부터 Pn까지가 차례대로 수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프로세서가 있는 자원을 받아가지고 쓰고 반납하고 해가지고 Pn까지 프로세서가 다 끝날 수 있다. 그러면은 교착 상태 없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열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은 그게 안정순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순열이 한 개 이상이라도 있으면은 그 최악의 경우에는 OS가 이제 프로세서를 순서대로 실행하는데, 처음에는 프로세서가 자율적으로 얘가 요청하면 얘한테도 자원 주고, 얘가 요청하면 얘한테도 자원을 주고,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원이 고갈나고 자원이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데, 모든 프로세서가 다 최대로 필요한 자원이 2개 이상씩 다 필요해요. 그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느 프로세서한테도 자원을 못 주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프로세서가 2개를 다 요구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면은 누구한테도 못 주죠. 그러면 교착 상태예요, 그게. 근데 반드시 교착 상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서가 하나만 요청했다가 하나 줬는데 나머지 하나를 요청하기 전에 그 프로세서가 중간에 반납할 수가 있어요. 반납했다가 나중에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납받은 거를 딴 프로세서한테 줘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착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남아있는 자원 가지고 여러 개 프로세서 중에 어느 한 프로세서라도 그 필요한 최대 요구량을 만족시켜주고, 그 프로세서가 끝났을 때 전체 자원을 회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프로세서를 줘서 만족시킬 수 있고, 그 프로세서가 끝나서 또 내가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세서를 다 만족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라도 존재하면은 그건 안정순열이라고 하고, 한 가지라도 존재하면은 운영체제는 그 다음에는 그 순서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안정순열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세이프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안정순열이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운영체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안정순열이 없다, 하나도 없다. 안정순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아까 같은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5개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5개의 프로세서가 앞으로 필요한 그 요청량이, 최대 요청량이 다 2개 이상씩 필요해요. 근데 남아있는 자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느 프로세서도 다 2개를 요청하니까 어느 프로세서도 줘서 완료시킬 수가 없죠. 프로세서가 끝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더라도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요 언세이프 상태예요. 그리고 언세이프 상태면 무조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2개를 다 모든 프로세서가 다 2개 이상 프로세서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에는 데드락 상태가 돼요. 교착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프로세서라도 다 요구하지 않고 풀어주는 프로세서가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반납하는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교착 상태까지 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세이프 상태하고 언세이프 상태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그 운영 체제가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 자원을 요구해서 그 프로세서에다 그 자원을 줬을 경우에 주고 난 이후에 안정 상태가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줘요. 왜냐하면은 하나라도 존재하는 안정 상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수행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 자원을 얘한테 주고 나면은 안정 상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운영 체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프로세서가 다 자원을 2개 이상 요청하면은 교착 상태 발생하게 되죠.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요청한 자원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서한테. 그리고 다른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청하면은 또 그 프로세서가 그 자원을 주고 나서 안정 상태가 유지가 되는가를 봐요. 안정 상태가 하나라도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은 자원을 주고 없으면은 그 프로세서한테도 자원을 안 주고. 즉 다시 말해서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구할 때마다 자원을 줬을 경우에 주고 나서 안정 상태가 요구하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 상태가 그 하나라도 있으면은 자원을 주는 거고, 안정 상태가 안 나오면은 자원을 안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회피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교착 상태 발생 없이 회피하면서 다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모든 프로세서가 다 자원을 요구해서 줄 때마다 주고 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자원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줄 수가 있어요. 왜 줄 수가 있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정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자원을 요청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현재 프로세서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 자원을 요구하는데, 자원을 요구하기 전에 현재 상태는 교착 상태가 한 개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 이상 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누군가가 자원을 요구했고, 요구하기 전에 그 자원을 주고 나서 안정순위에 하나라도 있으니까 자원을 준 거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온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안정순열이 하나 이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순열이라는 거는 특정 프로세서 순서대로 실행이 됐을 때에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순수에 해당되는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가 요청하면은 자원을 안 주고, 그 안정순열에 있어서 제일 앞에 있는 프로세서가 요청하면은 그 프로세서에 자원을 주더라도 안정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프로세서한테 자원을 주고 회수받으면은 그 다음 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순서대로만 가면은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장받으면서 항상 회피 상태를 유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제 프로세서 관점에서 이제 P1부터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안정순열이라는 거는, 안정순열이 돼 있다는 얘기는 P1이 필요한 최대 자원을 현재 남아있는 공통자원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P1이 요청하는 프로세서보다 그 이상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1한테 그 자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P1이 그 자원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고 나면은 그 P1한테 준 자원에다가 현재 P1이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 같이 반납을 하는 거죠. P1이 완전히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니까. 끝나고 받으면 이제 자원이 원래 있던 자원보다 좀 더 많아지죠. 그 많아진 자원 가지고는 P2가 필요한 자원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순열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순서대로 요청을 하면은 항상 모자라지 않게 자원을 줄 수가 있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고 P1이 다 끝나면 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P3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Pn까지 순서대로 자원을 줬을 경우에는 모자람 없이 끝까지 마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보장되는 순서가 안정순열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안정순열이 있다라는 얘기는 프로세서가 항상 자기가 가진 거를 최대한 요청을 하더라도 운영체제는 이 안정순열에서 벗어나는 거는, 안정순열이 깨지는 거는 할당을 안 하고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안정순열에 있는 순서대로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요청대로 하면은 무조건 교착 상태는 항상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끔 어떤 경우든지 운영체제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안정순열이 없더라도, 안정순열이 없으면은 반드시 교착 상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안정순열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 어떤 프로세서가 요구하는 최대 필요 자원량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서도 그 프로세서가 필요한 최대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안정 상태예요. 근데 프로세서라는 게 항상 내가 필요한 최대의 요구량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요한 걸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요청하다가 또 사용하다가 중간에 필요 없는 거는 반납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정순열이 없는데 특정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자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 없어서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자원 가지고 다른 프로세서가 아까는 만족을 못했는데 이제는 만족해서 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안정순열이 없더라도 모든 프로세스가 자기가 필요한 최대 필요 요구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은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프로세서 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관리하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운영체제 의지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이 안정순열을 유지를 하면서 운영체제가 항상 그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실제 표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안정상태고 불안정상태 예인데, 예를 들어서 12개의 테이프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자원에 테이프라는 자원이 12개가 있는 거죠. 자원이 12개가 있고, 프로세서는 3개의 프로세서가 있어요. 3개의 프로세서가 있고, 근데 3개의 프로세서가 P0, P1, P2 3개의 프로세서예요. 그 3개의 프로세서가 최대로 필요한 자원을 미리 이제 그 제출을 한다 그랬죠. 근데 제출한 최대 자원량이 P0는 10개가 필요하고, P1은 4개가 필요하고, P2는 9개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 테이프 장치가 12개가 아니라 이거 최대로 필요한 거 다 합치면은 21개죠. 만약에 테이프가 21개 있다 그러면은 따지지 않고 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가 동시에 최대 요구량을 다 사용하더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다 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12개밖에 없어요. 12개밖에 없으니까 얘 10개 주고 만약에 얘가 4개 필요한데 2개 주면은 P2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죠. 12개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랬을 때 현재 시작하는 상태에서 안정순열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요. 안정순열을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먼저 그 위에 P0부터 이게 안정순열이 있는가를 체크하는데, 이 12개를 P0를 줄 수 있는가를 체크해요. 근데 10개 필요하니까 10개 줄 수 있죠. 근데 12개에서 P0한테 10개를 주면은 2개가 남죠. 2개 남은 거 가지고 P1하고, 2개,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그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P0가 자원을 요구하고 P1도 요구하고 막 10개, 4개, 9개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하겠죠. 근데 요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할당이 돼 있냐 하면은, 할당할 때에는 안정순열이 지켜지는가를 체크하면서 얘는 할당을 해줘요. 근데 어디까지 할당을 했냐면은 P0한테 5개 할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10개가 필요한데. 그리고 P1한테는 최대 4개가 필요한데 2개를 할당했어요. 그리고 P2한테는 9개가 필요한데 2개를 할당했어요. 그러면은 P0, P1, P2가 앞으로 필요한 게, 얘는 5개 할당 받았으니까 5개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P1은 2개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P3는 7개가 더 필요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5개, 2개, 9개를 할당했으니까 12개에서 9개 할당하고, 현재 남은 거는 3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3개 남은 거 가지고 P0, P1, P2한테 최대 요구량을 만족해서 풀 수가 있으면 안정순열이 있는 거고, 풀 수가 없으면은 안정순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정순열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먼저 P0한테, 이 3개를 P0한테 주려고 했더니 P0는 5개가 필요해요. 5개 필요한데 3개밖에 없으니까 P0한테는 못 주죠. 그래서 P0는 안 되고, P1은 보니까 P1은 2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한데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3개를 P1한테 2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P1을 안정순열 1번으로 할 수가 있어요. P1한테 자원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P1의 1번 순서가 되고, 1번한테 3개를 주면 얘가 2개를 주면 2개를 받아서 4개를 쓰다가 P1이 끝나면은 4개를 반납하죠. 4개를 반납하면은 이 자원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4개 쓰다가 4개를 반납하면 1개 있는 거랑 합치면은 5개가 되죠, 이제. 그쵸? 이해 안 돼요? 이 뒷페이지에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 그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봐요. 3개가 있어요, 자원이. 3개가 있는데, P1이 2개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2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얘가 2개를 주면 얘는 하나가 되죠, 남은 테이프가. 하나가 되고, 얘는 4개를 써요. 그쵸? P1이. 4개를 쓰고 있고, 남아있는 자원은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P1이 4개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P1 프로세스가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면 4개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4개를 반납할 거 아니에요. 4개를 반납하면 1개 남아요. 원래 1개 있으니까.
4개 반납하면 1개 남아있는 거랑 4개 받은 거랑 합치면은 5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원이. 그쵸? 그래서 프로세서 1, P1이 끝나고 나면은 5개가 돼요. 그리고 P1이 그 안정순열 중에서 첫 번째 순열, 1번 순열이에요. 1번 순열이고, 1번 순열이 다 쓰고 반납하면은 이제 1번은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가 남아있어요. 5개 남아있으면 5개 가지고 그 다음 P0나 P2를 줄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P1 보니까